남자는 여자를 꼬실 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필을 해요.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꼬실까요? 무언가를 숨김으로써 꼬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바로 그 이유는 남자들의 궁금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유신입니다. 해당 영상은 모태솔로 행동강령 컨텐츠의 제4편입니다. 남자랑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남자랑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어필해야 돼요?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하게 남자와 말을 이어가는 법, 이런 게 아닙니다. 좀 더 목표를 크게 잡아서 남자와 대화할 때 매력을 어필하고 그 남자가 나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걸음마를 먼저 떼야 뛸 수 있듯이 남자랑 대화할 때도 여러분이 어색해한다거나 쫄지 않는 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버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긴장감을 제가 참교육해드린 뒤에 바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예요. 잘 보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 여러분이 만약 못소리거나 평소엔 내가 남자 만날 기회가 없는데 아주 오랜만에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을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은 긴장부터 하게 되실 거예요. 왜? 혹시 모르잖아요. 이 남자와 내가 잘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은 강박관념이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 하지만 제가 늘 1편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매력을 보여주는 게 그 남자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랑은 늘 안 되고 여러분이 신경도 안 쓰는 남자가 여러분을 좋아했던 경험이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자연스러운 여러분만의 매력이 보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애써 잘 보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잠깐 질문 하나만 던질게요. 여러분은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즉 여러분을 꼬실 때겠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꼬실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꼬실 때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필을 해요. 가령 눈에 훤히 보이는 차나 집, 능력 등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매너까지 말이죠. 핵심은 남자는 여자를 꼬실 때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꼬실까요? 무언가를 숨김으로써 꼬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바로 그 이유는 남자들의 궁금증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더불어서 남자를 궁금하게 만드는 방법은 해당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야기 있죠.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꼬실까?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꼬실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 보이려는 노력,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오히려 남자에게 있어선 매력을 반감시킨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강박관념을 제발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딱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솔직하고 확실한 표현,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적절한 리액션, 그리고 세 번째는 눈 마주치기, 그리고 네 번째는 남자에게는 허세가 있다면 여자에게는 내숭이 있다라고 기억해주세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남자랑 대화를 할 때 무언가 내가 어색함을 느끼고 긴장을 하게 된다면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오픈을 하고 감춰야 될까? 이런 얘기는 상대방이 지루해 하진 않을까? 등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을 조금은 버리고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대화를 하면서 부담스러운 게 있으면 부담스럽다라고 솔직히 말하고 좋은 게 있으면 확실히 좋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걱정한 점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나는 남자를 잘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애매하게 하면 반이라도 가지 않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굉장히 저도 존중을 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팩트는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대하시면은 그저 심심이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여러분이 감정과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흥미를 느끼고 여러분이 줏대 있는 여자, 자존감이 높은 여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화를 함에 있어서 리드를 하는 건 여자보단 남자 쪽이에요. 하지만 남자가 그렇게 대화를 리드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눈치를 안 보고 신경을 쓰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여러분이 질려하면 어떡할까? 하지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끌릴 수 있는 대화의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리액션이에요. 앞선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남자도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눈치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주제를 좋아할까? 여러분이 내 이야기에 즐겁지 않아 하진 않을까? 등이요. 그런데요, 이 눈치가 단순하게 여러분이 내 주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일까요? 그보다 더 깊은 목적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꼬시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리액션이란 건 마치 그 남자에게 당근을 주는 것과 같아요. 나는 너의 이야기가 즐거워. 지금 난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대화를 리드를 함에 있어서 더욱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리액션의 중요성은 이런 비슷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참 귀가 아프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요성보다는 제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포인트는 첫 번째를 잘 실행하는 것이에요. 제가 첫 번째를 뭐라 말씀드린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여러분의 감정과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남자의 말에 공감 가는 게 있으면 맞는 것 같아. 그거 대박이다. 신기하다. 반대로 공감 가지 않는 게 있다면 에이 그건 아니지. 야 라떼보다는 아메리카노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의 의사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곧 리액션을 잘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혹시나요, 여러분이 공감 가는 포인트가 있더라도 남자들은 내숭 떠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조금 소극적이어야지. 내가 반응을 안 해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대 틀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이 내숭에 관한 건 제가 네 번째에서 자세히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남자들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숭의 매력을 느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롯이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리액션이 남자들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눈 마주치기입니다. 이건요 정말 중요해요. 4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아봐라 한다면 저는 세 번째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중요성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당연하게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눈 마주치기와 관련된 임상시험이 있었어요. 100명의 남녀 참가자를 대상으로 A와 B 집단을 나눈 뒤에 A 집단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2분 동안 바라보라라는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B 집단 참가자에게는 상대 이성이 어떤 장신구를 착용했는지 최대한 많이 2분 동안 기억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실험이 끝난 뒤에 A 집단과 B 집단에게 같은 말을 물었죠. 상대방의 이성적인 호감도는 얼만큼인가요? 연구원들은 패션이나 몸매, 액세서리 등 매력이 돋보이는 B 집단이 훨씬 더 우세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A 집단이 무려 150%나 높은 매력도를 차지했죠. 왜일까요? 심리나 경제, 마케팅 등 학문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해석은 달라지겠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건 바로 이 근거였어요. 우리는 평소에 남들의 패션이나 액세서리 등 상품에 관련된 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다른 이성과 눈을 오랫동안 마주치고 있는 건 평소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좀 공감이 가시나요? 눈을 마주친다는 건 단순하게 눈을 마주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의 의미를 깨닫고 꼭 실천을 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네 번째, 남자에게는 허세라는 무기가 있다면 여자에게는 내숭이라는 무기가 있다. 남자의 허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허세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없어도 있는 척을 하는 게 허세잖아요. 그런데 허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여성분들이 한입 모아 얘기하는 게 있어요. 허세 떠는 남자 개극혐이다. 그리고 반대로 남자들도 한입 모아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숭 떠는 여자들 정말 정 떨어진다고요. 근데요, 참 웃기지 않나요? 그렇게 연애를 잘 안다라는 제가 허세와 내숭이 바로 무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게요. 저는요, 내숭이 됐든 허세가 됐든 간에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쉽게 읽히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극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런 거죠. 이기적인 마음. 상대방이 무언가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게 읽히면은 서로가 윈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의도가 읽히지 않은 채 서로가 윈윈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굉장히 남을 잘 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똑같아요. 연애 문제에 있어서도 이 허세와 내숭이라는 건 적정선 안에서 활용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먹히는 허세에 대해서 갈피를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과 데이트를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여자친구 몇 번 사귀어봤어? 제대로 사귀어본 건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평소 그 남자가 여러분을 참 배려도 잘해주고 평소 선수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여러분은 저 말을 믿으실 건가요? 반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극혐하는 허세를 가진 남자라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 여자? 나 뭐 한 50번은 사귀어봤지, 여자. 네, 혹시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단순하게 없는 걸 가지고 있어 보이게 하려는 이런 1차원적인 허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No. 여러분을 아리송하게 만들어서 이 남자 뭐지? 진짠가? 아닌가? 얘 뭐야? 라는 계속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하는 게 바로 매력적인 허세예요. 똑같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내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주제를 영상에서 한번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해당 영상은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반복되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으니까 제가 포인트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하나의 포인트는 아이를 다루듯이 대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은 어린 꼬꼬마가 여러분에게 자랑을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잘 보이고 싶어하는 남자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죠? 만약 그 대상이 남자라면 아는 게 하나라도 더 있으면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고 내가 잘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기 바쁠 거예요. 이 행동이 바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잘 보이려는 강박관념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린 꼬꼬마에게도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죠. 잘했다면서 우쭈쭈쭈 해주겠죠. 바로 이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여성분들이 임모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남자 만나려고 이런 내숭까지 배워야 되냐? 애 다루듯이 대할 거면 내가 애를 만나지 왜 남자를 만나? 제 생각엔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을 만나시면 돼요. 하지만 적어도 본인이랑 100% 맞는 사람이 아니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연애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해요. 여러분은요, 본인과 100%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해요. 매력이란 건 참 다양하겠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듯 그 상대방에게도 나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매력이란 건 결국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구색을 최대한 많이 갖출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또한 내숭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여우짓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딱 2명만 얘기해봐라 한다면 저는 내숭 떠는 여자, 여우짓거리 하는 여자 딱 이렇게 둘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 눈에 보이는 뻔한 여우짓과 내숭이 그렇게 극혐인 거예요. 그럼 내숭에 관련된 건 좀 정리가 됐으니까 여우짓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우짓 이렇게 영상을 2개나 올린 바 있었어요. 이 영상들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은 딱 하나의 갈피만 잡고 보시면 돼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를 꼬심이 있어서 메커니즘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는 여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여자는 남자에게 숨김으로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우짓이란 건 그 남자의 궁금증을 자극시키는 행동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가진 게 뭔지 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숨긴 게 뭔지 그것을 궁금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여우짓에 관련된 건 이렇게 갈피를 잡으시고 해당 영상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내숭과 여우짓이란 건 굳이 레벨로 나눠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스키장에 있는 최상급 코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또 정상이 있다는 건 그게 그만큼 효과적인 거라는 반증은 아닐까요? 어떤가요? 남자와 대화할 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들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 영상인 5편에서는 카톡과 연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카톡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빈도수에 따라서 빨리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느리게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화는 어떨 때 하는 게 타이밍이 굿인지, 이런 연락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